방송은 빈부의 양극화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농담 섞인 표현 뒤에는 사실 현대인의 깊은 무력감과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양극화의 늪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통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무의식과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비극일까요? 오늘은 부의세습,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노력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함정을 통해 빈부 양극화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바로 부의세습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는 단순히 돈의 대물림을 넘어 지식, 인맥, 그리고 취향까지 세습됩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부의 세습은 자녀에게 전능감을 물려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자신의 욕구에 반응한다는 자신감을 얻지만 결핍된 환경의 아이는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라는 불안감을 먼저 배웁니다. 이 심리적 자산의 차이는 출발선부터 거대한 격차를 만듭니다. 역사 속의 사례를 볼까요? 고려시대에는 음서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시험 없이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죠. 이는 귀족 계급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는 합법적인 통로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현대의 부도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고액 과외, 인맥을 통한 인턴십, 부모의 정보력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이를 문화자본이라 불렀습니다. 상류층만이 공유하는 언어와 습관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가난한 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의 세습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공고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아무리 빨리 달리는 선수라도 언덕 위에서 출발한 선수를 이길 수 없죠. 교육의 기회,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력,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의 차이가 곧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조선시대 후기를 떠올려 봅시다. 조선의 근간이었던 과거 제도는 본래 실력 위주의 기회평등을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 시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시험은 부정부패로 얼룩졌습니다. 돈을 주고 답안지를 사거나 권력가 집안의 자제들이 합격자를 독식했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합니다. 부유한 지역의 학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는 아이들이 꿈을 꿀 기회조차 평등하게 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 운과 배경의 결과물이 되어버리고 이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잃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민감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인가? 일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빈곤의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경제적 압박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당장 내일의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뇌는 미래를 설계하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즉, 가난은 노력을 가로막는 환경적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능력주의의 오만을 경고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오직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처럼 백성의 삶을 돌보려 했던 군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에게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요. 물론 개인의 의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적 모순을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노력으로 돌리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사회적 박탈감에 의한 자아의 붕괴로 설명합니다. 타인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고 느낄 때
인간은 극심한 열등감이나 반대로 파괴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어차피 안 돼라는 자포자기가 사회 전반에 깔리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엠포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부유한 층은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고 하류층과 소통을 단절합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공감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단절과 불평등이 극에 달했을 때 고려의 망이, 망소이의 난이나 조선 후기의 밀란처럼 사회는 폭발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신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부 양극화라는 거대한 벽의 안과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의 세습이라는 단단한 성벽,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언의 압박들. 역사 속 우리 조상들도 이 벽을 허물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양극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든 패자가 될 수 있고 그 패자가 인간다운 존엄성까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앞지르는 세상에서 인문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옆 사람의 가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향한 공감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부의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코드 인문학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